자, 그럼 이제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항목을 실제 장비의 어느 부분에서 확인하고 어떤 값을 변경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계정 관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 접속 전 네트워크 연결 상태 확인을 위해 해당 장비까지 핑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2.168.0.1 핑이 잘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웹 접속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 크롬 혹은 파이어폭스 사용 권고드립니다. (19.168.0.1로) 접속을 해보시면 화면과 같이 로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참고로 처음 접속을 하시는 경우 SSL 인증서 이슈로 오류 메시지가 뜰 수 있는데, 이때는 고급 혹은 어드밴스 탭을 클릭하신 후 192.168.0.1로 계속 진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해당 오류 화면은 접속에서 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초기 접속을 위해 어드민으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페이지가 뜨게 되고, 맥 어드레스, 시리얼 번호, 펌웨어 버전 등 제품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는 로스 설정 메뉴들이 트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는 현재 장비에서 발생한 알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두 번째 파워에 전원이 안 들어오는 알람과 그리고 윅 패스워드에 대한 알람 등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계정관리 첫 번째 항목인 패스워드 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항목인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과 매우 관련이 깊으므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위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가셔서 컨피규어 패스워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게스트, 오퍼레이터, 어드민에 대한 계정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가이드에서는 복잡성이 높은 패스워드 설정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미니멈 패스워드 랭스를 8로 변경을 해주시고, 패스워드를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사용하여 8자 이상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패스워드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 패스워드가 로스에서 요구하는 복잡성을 준수하는 경우 윅 패스 알람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패스워드를 10자 누르면 정상적으로 스테이블가 됐고, 알람에서 윅 패스워드 알람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된 패스워드 사용 여부입니다. 로스는 기본적으로 패스워드 저장 시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컨피그 파일에서도 암호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시스코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로스는 시크릿 명령어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컨피그 파일을 다운받아 실제로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그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CLI 모드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저는 텔넷으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장비의 텔넷 접속이 정상적으로 열려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1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텔넷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바꿨기 때문에 다시 바꿔주시고요. 글자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그를 다운받는 방식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이미 제작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화면 저장되신 거 볼 수 있고요. 패스워드로 체크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패스워드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문자로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 접근 관리 파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VTI 접근 설정을 살펴볼 텐데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가서 IP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로스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Enable과 Disable 설정, 그리고 Enable 시 몇 개의 동시 접속 세션을 허용할 것인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0으로 이 부분을 0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 혹은 난 최대 4개까지 허용하겠다 하면 숫자 4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션 타임아웃 설정입니다. 로스에서는 inactive timeout이라고 하고요. 해당 숫자를 권고값인 5분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참고로 해당 기능은 오프할 수도 있고 최대 60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걸 5로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접속 시의 안전한 프로토콜 사용이며 이는 SSH를 통해 구현이 가능합니다. SSH 세션도 마찬가지로 최대 동시 접속 4개까지 설정 가능하며 텔넷과는 다르게 디세이블 할 수는 없습니다. 접근 관리의 마지막 파트는 배너 작성 부분입니다. 배너 작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로컬 PC에서 텍스트로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이며 나머지 하나는 CLI 명령으로 직접 장비에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금일 데모는 후자의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LI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터미널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장비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테라텀을 켜신 후에 텔넷으로 접속을 하시고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S를 눌러 CLI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배너 명령어를 쳐보면 현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너 -S 명령어를 치신 후에 배너 모드로 진입하게 된 이후에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제 배너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혹은 조직에서 원하는 특별한 문구가 없다라고 하시면 별도 로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디폴트 배너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너를 누르신 후 -F를 누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러기트컴에서 제공하는 배너 문구를 보시게 되고요. 실제로 배너가 잘 적용이 되는지 로그아웃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배너가 잘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패치 관리 부분은 데모로 보여드릴 부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건너뛰고 4장 로그 관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격 로그 서버 사용 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가서 config syslo그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원격 로그 서버 설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리모트 syslog 서버를 클릭합니다. 처음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비어 있으며 insert record를 클릭하여 설정값을 넣어줍니다. syslog의 서버 IP를 192.168
100.0.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IP를 넣어주시고 나머지 값들은 그대로 둡니다. 만약 중간에 방화벽과 같은 보안 장비가 있다면 UDP 514번에 대한 퍼밋 룰을 추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퍼실리티는 시스로그상의 해당 장비 구분값이며 세비리티는 시스로그로 전달하고자 하는 로그 등급 지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로컬 로그에 남기고자 하는 등급도 역시 정의 가능하며 다이거노스틱스로 가셔서 컨피규어 알람을 클릭을 하시면 로스의 모든 알람 설정 상태의 확인과 설정값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눌러보면 네임과 레벨의 값은 변경이 불가하지만 그 외의 값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로그 관리의 마지막은 NTP 설정 관련 부분입니다. 다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가셔서 시스템 타임 매니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일단 configure time source에서 primary time source를 NTP 서버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configure NTP에서 configure 서비스를 enable 해주십니다. 저는 enable 되어 있네요. 그 다음 configure NTP 서버에서 primary NTP 서버에 대한 IP를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68.0.150이라고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백업 NTP를 구성하셨다면 백업 장치 IP도 같이 넣어줌으로써 리던던시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5장은 기능관리 부분이며 첫 번째 항목은 SNMP 설정 관련 부분입니다. SNMP 설정을 위해서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가서 Configure SNMP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은 3개의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일단 SNMP 유저스 부분을 클릭합니다. 만약 보안적인 이유로 SNMP 설정을 하지 않으실 계획이라면 해당 항목을 그대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럼 SNMP를 통한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가정하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에서는 SNMP 커뮤니티 스트링을 많은 장비들의 초기 디폴트 값인 프라이빗이나 퍼블릭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인서트 레코드를 클릭하시고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기 값이 아닌 이메일 값을 넣어주면 되겠는데요. 저는 logged.com nms라는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IP 어드레스는 nms 서버의 IP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192.168.0.200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네임과 같이 logged.com nms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항목은 SNMP 버전 3 사용 시 필요한 항목으로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SNMP 버전 3는 SNMP 버전 2와 기능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나 암호화가 추가된 것이라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pply로 저장을 하신 후에 전 단계로 나와서 이번에는 security to group maps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security 모델은 SNMP 모드를 설정하는 값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MP 버전 2를 선택을 하고 네임에는 앞서 정의한 logged.com 스트링 값을 네임과 그룹에 동일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후 다시 전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SNMP 액세스로 가서 권한을 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에서는 앞서와 같이 logged.com nms라는 값으로 매핑을 시켜주고
시큐리티 모델도 동일하게 넣어주게 됩니다. 시큐리티 모델은 똑같이 넣어주게 되고 시큐리티 레벨은 read, write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인데 테스트는 read only in, no auth, no privilege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MIB 값을 가져오기 위해 all of MIB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SNMP 연동을 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는 NMS 서버 측에서 스트링, 모드 값 등을 맞춰주게 되면 장비의 모든 정보값을 게더링해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TFTP 설정 부분입니다. 역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IP 서비스로 가서 가운데를 보시면 TFTP 서버의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FTP 서버는 보안에 취약하므로 TFTP 서버를 디세이블 시킵니다. 이번에는 통신 포트를 강제적으로 디세이블 시키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인 메뉴로 돌아가서 이더넷 포트 부분을 클릭하신 후 포트 파라미터를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모든 통신 모듈 정보가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강제로 디세이블 시키고자 하는 포트를 확인 후 해당 포트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여러 항목 중 스테이트 부분에 enabled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disabled로 변경하게 되면 해당 포트는 네트워크 연결을 시도하더라도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웹 서비스 차단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IP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웹 서버 users allowed라는 항목에서 동시 접속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웹 접속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는 디세이블 시킬 수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한 개 정도의 세션을 열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로스는 CDP 대신 LLDP와 ICDP를 지원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메인 메뉴에서 네트워크 디스커버리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LLD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메뉴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해당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므로 글로벌 LLDP 파라미터로 들어가서 스테이트를 disabled로 바꾸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CDP입니다. ICDP 파라미터를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disabled와 get only 모드가 있습니다. 해당 모드 중 disabled를 클릭하신 후 apply를 눌러주시면 해당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금일 데모로 보여드릴 장비는 당사의 최신 19인치 렉 스위치인 RST2228 제품이며 로스는 가장 최근 릴리스된 5.4.2 버전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로스 버전에 따라 기능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장비의 IP는 디폴트 IP인 192.168.0.1의 24비트를 사용할 예정이며 매니지먼트 PC는 192.168.0.10의 24비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레이어 2 스위치에서의 보안은 상당히 제한적인 기능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좀 더 견고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상위 레이어에서 동작할 수 있는 장비들, 즉 라우터, 방화벽, IDS, IPS 등과 같은 보안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보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일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